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조직사회학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변화 관리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화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제 실제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철학적이거나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게 어떤 맥락에서 제기가 되고, 또 변화 관리의 논리라고 하는 게 어떤 흐름을 쫓아서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주로 이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저희 이제 실무와 관련해 가지고 현장이나 기업 조직에서 이 변화 관리라고 하는 거를 어떤 모형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도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 변화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환경 변화, 조직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빨라지고 가파라지고 이제 신속하고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환경에 대해서 조직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이 변화를 어떤 식으로 조직이 준비해서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시면 이 조직의 변화 관리와 관련된 이 저서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게 이제 잡지인데 이 잡지를 펴내는 하버드대 출판사에서 이 잡지 출판사에서 이제 이 변화 관리와 관련된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모여져 있는 그 기고된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낸 책을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이제 번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 관리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이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드는 변화 관리. 그래서 자, 급변하는 시장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라. 이거는 뭐죠? 이 조직 환경 자체가 굉장히 빨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의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걸로 대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주제로 이제 책을 낸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조직의 혁신을 주도하는 변화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기업에서 특히 이제 인사조직 그다음에 기획과 관련된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조직의 변화라고 하는 게 뭐냐? 변화 관리라고 하는 건 조직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직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변화라고, 조직의 변화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데피니션을 한번 해보면 결국 이제 조직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거죠. 조직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를 높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또는 계획적 변화인데 사실 이제 이 계획적 변화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거야 뭐 그거는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직 변화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계획적. 그러면 계획적으로 조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이 조직의 변화가 발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네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 두 번째로는 조직의 기술적 역량의 측면, 세 번째로는 조직의 문화적 측면, 네 번째로는 조직 성원의 측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죠? 조직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총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계획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조직의 총체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그 영역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또는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영역을 우리가 네 개로 분해해서 조각조각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뭐죠? 결과적으로는 이 영역 하나하나에서의 변화를 어떻게 발생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변화의 유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변화의 유형을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점진적 변화와 두 번째로는 급진적 변화. 자, 이거는 뭐 말 자체가 어려운 게 없잖아요. 점진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 자, 점진적이라고 하는 건 뭐죠? 천천히.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 조직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래서 누적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게 이제 점진적 변화라고 하는 거고, 급진적 변화는 뭐냐면 조직 전반을 근본적으로 전부 다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급진적 또는 혁명적 변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변화를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를 이 두 가지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의 방식의 측면에서 이제 변화 관리를 보면, 자,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요건 이제 90년대에 이 햄머와 챔피라고 하는 사람이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당시에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저서가 있어요. 그 저서에 기반을 한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재조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거를 구조, 그러니까 바꿔서 우리가 레고를 풀어가지고 있는 레고를 다시 활용해서 다시 재조립하는 것, 재조직화하는 것, 이게 리엔지니어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어져 있는 조직의 기술적 자원을 활용해서 조직 계층을, 근데 이 리엔지니어링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화에 있다. 자, 조직 계층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재조직화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변화 방식이고, 두 번째 변화 방식은 리스트럭처링입니다.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는 거는 재구조화. 그래서 이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이제 잘못 썼네. 여기로 간 거고, 여기는 재구조화. 목적이 관료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개편할 때 이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관료적 조직은 굉장히 이제 폐쇄적인 조직 모형이 새롭게 조직 환경에 대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는 형태다라고,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위계 수준을 축소하고 부서를 통폐합하는 것, 그 다음에 조직 규모를 축소하는 것. 그래서 리엔지니어링보다는 리스트럭처링이 훨씬 더 변화의 폭이 넓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노베이션, 이게 혁신이죠. 자, 이거는 뭐죠? 근본적 변화. 그래서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자, 이쪽으로 갈수록 점진적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근본적 변화 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럼 점진적 변화를 선택하면 이쪽에 가까운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거고,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리스트럭처링은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중간적인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저항이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모든 조직 성원들이 이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성원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방식을 유지하는 것, 이거를 이제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변화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 이 저항은 세 가지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수준에서의 저항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과 불안감이라고 하는 걸 조직 성원들이 변화에 대해서 느끼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변화를 선택적으로 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단 수준에서의 저항은 주로 이제 비공식 집단이나 지배 집단 또는 특정 이익 집단이 이 변화를 통한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져가지고 집단 수준에서 이 변화를 거부하는 이런 형태가 양상이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조직 수준에서 기존의 조직 구조나 조직 문화 또는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조직 구조, 조직 문화, 조직 전략으로 바뀌어 가면 이 바뀌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직 전략을 어떻게 바꾸고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조직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조직 구조, 새로운 조직 문화, 새로운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조직 구조의 논의 과정 또는 새로운 조직 문화를 도모하거나 조직 전략을 바꾸는 과정에서 저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건 뭐죠? 변화를 도모하면 이런 저항들을 고려하고 이러한 저항들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도모해야만 성공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구체적으로 여기 잘못됐네요. 네.
이 변화에 대한 모형이죠. 변화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화 모형이라고 하는 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게 변화 관리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 모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모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면 이 커트레빈의 변화 관리 3단계 모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첫 번째가 해빙, 두 번째가 이동, 세 번째가 응고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죠? 기존에 있던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약간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해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 약화되고 변화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게 무력화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해빙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를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약화되고 변화되도록 만드는 거고, 새롭게 요구되는 행동 방식과 기존 방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도모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이행 단계를 우리가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변화로 이동해 가는 것, 이행해 가는 것. 세 번째로는 새로운 방식을 정착시키는 것. 이게 이제 변화 관리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조직 구조라든가 조직 문화라든가 조직 전략에 대한 거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이 변화를 정착시키는, 이게 이제 커트레빈이 얘기한 변화 관리의 3단계 모형이고,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존 코터 교수의 변화 관리 8단계 프로세스인데, 이것도 이제 3단계를 좀 더 복잡하게 늘어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뭐죠? 첫 번째가 시급하다는 인식. 자, 기존 조직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것,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변화의 선도팀, 주도하는 세력을 만드는 거고, 이 주도하는 세력이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로운 방향이라고 하는 걸 공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죠? 장애물을 제거한다. 저항을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단기적인 승리 기획 및 창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착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방향을 정착시키는 것. 그래서 특정한 부분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이게 보다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걸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뭐죠? 이거를 새로운 변화로서 제도화시키는, 정착시키는. 자, 인식 제고, 그 다음에 이행, 이동, 그 다음에 응고라고 하는, 정착이라고 하는 세 단계를 좀 더 풀어서 쓰는 모형. 요게 존 코터의 변화관리 8단계 프로세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 이제 이런 모형들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수많은 모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자, 인식을 시키고 이 인식을 공유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거를 추진하는 단계예요. 추진의 단계는 여기에서 현재 이 변화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현재의 상황, 조직이라고 하는 걸 분석하고, 이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뭐죠? 위기감이라고 하는 거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감을 공유한 거를 기초로 해서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이 방향으로 갈 때 나타나는 장애들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장애를 극복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장애라고 하는 것,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수준에서의 장애물들, 저항이라고 하는 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의 내용을 이제 추진해가고 이거를 이제 정착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변화의 전략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거를 진화적인,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 급진적인 변화를 도모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이거를 정착시키는 단계다. 이게 일반적인 조직 변화의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진화적 변화의 특징은 사실은 바텀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변화의 전략을 결정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드는 진화적인 과정이 있는가 하면, 급진적 변화라고 하는 건 주로 탑다운입니다.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조직 권력이라고 하는 거를 장악한 주도 세력이 이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급진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혁명적 변화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의해서 급진적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주도 세력이 중심이 돼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요런 조직 변화 모형이 일반적인 어떤 모형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변화 관리의 일반적인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강의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변화 관리가 실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형의 기초에서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게 실제 존재하는 기업 조직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